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 중인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출산한 지 4개월이 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토록 믿었던 남편에게 너무 큰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그 사이에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제 사연을 읽어봐 주시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옳을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남편은 저보다 5살 연하이고 레슬링 선수를 하던 시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부상으로 인해 결국 꿈이 좌절되었고 현재는 동네에 있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인지 남편은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들쑥날쑥한 남편의 수입으로 인해 가정이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100일 갓 지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서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됐죠. 그렇다고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었죠. 남편은 항상 제대로 월급을 가져다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본인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서 저는 항상 괜찮다고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죠. 그렇게 매일같이 쳇바퀴 굴러가듯 답답한 일상이 지겨워져서 모처럼 주말에 쉬는 날을 통해 남편과 집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데이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중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주말이고 해서 밥이나 같이 한 끼 먹을까 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착하셔서 그런지 때때로 저희들을 위해서 집안일도 도와주러 오셨고 맛있는 음식들도 갖다 주시고 정말 한없이 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시절에는 많이들 그렇듯 아주 일찍 결혼을 하시고 남편을 낳으셨기에 지금은 겨우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으셨죠. 사회에 나가서 보면 저와는 거의 언니 동생뻘로 보일 정도죠. 여하튼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음식점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옆에 어떤 예쁘신 여성분과 같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건네었고 옆에 계신 분은 시어머니의 친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에게 연락을 하고 식당으로 오시던 길에 마주치게 됐는데 거의 5년 만에 얼굴을 보는 바람에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하고 오셨다더군요.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미 같이 와서 계신데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아무튼 뜻하지 않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은 사실 외모는 연예인의 견줄만큼 상당히 미인이어서 놀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동안 연예인들처럼 40대 중후반의 나이이지만 사실 누가 봐도 30대 초반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았고 몸매는 군살 하나 없는 웬만한 20대 몸매 뺨치는 게 뒷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완전한 아가씨였죠. 뭔가 나이가 많은 분인데 외모며 몸매도 저보다도 뛰어난 것 같아서 약간은 자괴감이 들었네요. 심지어 저는 애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살도 제대로 못 뺀 상태라 괜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남편의 사업차 5년 전에 프랑스로 이민을 가셨다가 고향에 대한 향수병 때문에 홀로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시던 이 동네로 집을 얻게 되었고 산책을 하시다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네요. 그런 사소한 대화들을 하다 보니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돌보느라 하루 종일 굶은 상태여서 너무 많이 배가 고팠죠.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제 앞에 놓인 음식들을 깨 눈 감추듯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다가 아차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다 같이 저를 보는 듯한 기분에 너무나도 창피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 친구분은 뭔가 TV에서 보던 교양 있는 여자처럼 엄청 다소곳하게 천천히 음식들을 드시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시선이 가히 인상적이더군요. 뭔가 거지를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그러더니 누가 안 뺏어 먹으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먹는 게 다 살로 가는 거라고 하는데 뭔가 비꼬는 듯한 말투여서 괜히 기분이 좋지가 않아졌죠.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 만한 말투의 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지금은 아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때 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와이프도 아기 갖기 전까지는 운동 꾸준히 해서 엄청 날씬했다고 했죠. 그러자 그분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듯이 임신한다고 다 저렇게 되나? 임산부라고 막무가내로 먹게 되면 이렇게 나중에 관리가 힘들어지지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너무 더러워졌고 더 이상은 밥맛이 떨어져서 수저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가 아는 분인데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오늘 잠깐 보고 나면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뭔가 집에 들어와서도 아까 들었던 재수없는 말에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있자니 제 스스로가 한심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유 수유를 하는 중이었기에 제가 끼니를 대충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아기를 위해서 당분간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입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집안 청소를 하고 아기에게 모유수유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남편이 마침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고서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음식을 차리면서 한두 개씩 집어 먹었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식사 차려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 참냐고 핀잔을 주더니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 만났던 어머니 친구분 말씀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냐고 저를 건들더군요. 저는 그날은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란 걸 알았기에 그냥 대충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전과 다르게 점점 저에게 온갖 트집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조금씩만 먹으라는 둥 이제 슬슬 같이 운동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저는 분노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창피하고 힘든 거 아는데 모유 수유하느라 그런 건데 왜 자꾸 건드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제게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다른 임산부들도 전부 다 너처럼 살이 많이 찌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반박은 하지 못했지만 남편이 미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통통한 편이어서 저는 조금만 먹어도 엄청 살이 찌는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처녀 시절에는 하루에 운동을 매일 2시간씩 하면서 겨우 몸매를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관리를 못한 제 잘못도 있었겠지만 너무 서운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힘들어해서 회사에도 빨리 나가게 되었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 살림에 육아까지 너무나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살쪘다고 구박하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때마침 남편은 기어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어머니 친구분 못 봤냐고. 그분은 그 나이에도 그렇게 피부 관리도 잘하시고 몸매 관리도 잘하시는데 어떻게 너는 매번 이렇게 핑계만 대냐고 하더군요. 저도 결국 화가 터져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은 쉽게 관리가 된 것 같냐고. 다 돈이 있으니까 그 외모 유지하는 거라고 했죠. 시간에 여유가 넘치니까 운동도 다니고 피부 관리며 성형이며 돈 써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그러면 그분 남편처럼 당신도 나 편하게 살 수 있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말하라고. 나도 돈만 많으면 집에서 살림하면서 시간 내서 운동도 다니고 피부 관리 받고 성형도 해서 예뻐질 수도 있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굉장히 분했는지 질린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뭐 좀 주워 먹었다고 그러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게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저런 남편이랑 살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로 말하듯이 나쁜 말들을 내뱉고 나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인지 주말인데 아침 일찍부터 집에서 나가고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래도 어쩌겠어 평생 같이 살 남편인데 라는 마음으로
화해를 하려고 도시락이라도 갖다 줘야겠다 싶어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서 저는 남편이 일하고 있는 헬스장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남편이 보이지가 않아서 같이 일하는 트레이너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남편 출근 안 했냐고 물어보니 오늘은 일이 있어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기껏 도시락을 열심히 싸서 화해하러 왔는데 제게 말도 없이 휴가를 내고 어디를 갔나 싶어서 너무 허탈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곧장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연락하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장 한 통 없더니 그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연락이 오더군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급하게 와서 정신없이 있느라 연락도 못했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같이 조문객 받고 내일 새벽 일찍 올라갈 테니 걱정 말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어제 도시락 가지고 갔었다고 말하니 남편은 너무 미안해하면서 자신이 못되게 말한 게 미안하다고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늘 그렇듯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가증스러운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죠. 그날로부터 몇 주 정도가 지난 뒤에 저는 남편과 같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개인 PT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뒤에서 보니 참 곱디 고운 자태를 가진 여성분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저런 몸매 좋은 여자들을 가르치니까 내가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여성분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우연히 마주쳤었던 시어머니의 친구분이더라고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 데스크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가관이더군요. 둘이서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남편의 팔뚝을 치면서 웃어대고 있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운동을 하다가 남편은 데스크 쪽으로 오게 됐고 저를 보더니 약간 놀라면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온 거라며 문자 보냈는데 못 봤냐고 하니까 개인 PT하고 있느라 미쳐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친구분이 언제부터 여기서 운동했냐고 왜 말 안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제부터 갑자기 운동 시작한다며 나왔다고 하더니 오늘 말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뭐라고 말하겠나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의처증 걸린 사람처럼 대뜸 언제부터 헬스장 끊었고 왜 많고 많은 헬스장 중에 내 남편이 있는 곳에서 하냐고 따지는 것도 웃겼으니깐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분도 저희 쪽으로 오더군요. 오랜만이라며 그동안 잘 지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정중히 안부를 물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끝나고 제 남편과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뭔데 밥을 먹지라는 생각에 너무 불쾌하긴 했지만 구질구질하게 굴기 싫어서 쿨한 척 알겠다고 하고 셋이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식사를 시작하려는 찰나부터 제 신경을 긁더군요. 우리가 처음 본 지도 벌써 한 달 정도가 됐죠? 라며 아직도 운동은 시작 못하셨나 보네요 하면서 웃는데 괜히 따라왔나 싶었습니다. 울컥해서 면전에 대고 욕을 내뱉을 뻔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열이 받아서 그때부터는 저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기 때문에 이렇지만 아직 저는 20대라서 조금만 관리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셨기에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할머니라고 불렀네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비싼 수강료 받고 열심히 가르쳐 드리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할머니들은 아무리 관리 열심히 해도 금방 탄력을 잃어버리니까 수업 시간도 더 늘려드리라고 하고 그분을 쳐다봤더니 얼굴이 일그러져 있더군요. 그 표정을 보고 있으니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더 남편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약 올렸더니 그 사람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밤 늦게 들어오더군요. 요즘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요즘 동료 한 명이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땜빵 채우느라 그런 것도 있고 예전보다 수업을 듣는 회원들도 늘었다기에 그렇구나 했었습니다. 사실 의심을 하지조차 못했죠.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생활비를 2배 가까이 더 넣어줘서 요즘 정말 돈을 많이 버는구나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어서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친구분을 마주치게 되었죠. 별로 인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근데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길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했지만 별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오게 됐죠. 며칠 뒤에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만나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편이 맞은편에서 지나가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남편이 혼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미모의 여성과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엄청나게 표정이 일그러지셨더라고요. 제가 달려들어야 정상인 상황인데 오히려 시어머니를 말릴 정도로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말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곧장 남편의 뺨을 때리고 친구분의 머리를 잡아채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욕을 하시면서 친구라는 게 고작 만날 사람이 없어서 친구 아들을 꼬셔내서 가정 파탄내게 하냐고 소리를 질러댔죠. 순식간에 마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마트 직원분이 신고를 하셨는지 금세 경찰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 같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그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은 부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민을 갔던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향이 생각나서 귀국을 했던 건 아니었고 프랑스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았답니다. 결혼 전에는 상냥했던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점점 막대하기 시작하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귀국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저희를 만났답니다.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날 남편이 저에게 음식도 떠주고 저를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 자신의 비참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서글펐다네요. 그리고서 며칠 뒤에 남편이 있는 헬스장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날 술을 마시고 자기도 모르게 사고를 쳤다고 다 털어놓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란 놈은 모든 게 다 거짓말 짓거리를 했다는 걸요. 친구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날 이 여자와 불륜짓을 했던 거였고 얼마 전 헬스장에서 마주쳤을 때 전날 등록했다고 한 것도 다 거짓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한 말이 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잘못된 만남인 걸 알고 헤어지려고 했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산부인과를 갔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남편놈도 몰랐는지 깜짝 놀라서 펄쩍 뛰더군요. 왜 그 말을 자신한테 미리 안 했냐는데 시어머니와 제가 보는 앞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조차 나지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그 착하신 분이 또 욕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 같지도 않다고 둘 다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고 제게는 저딴 인간들 상종조차 하지 말라면서 제 손을 잡아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날로부터 저는 지금 당장은 시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완강하셔서 절대로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게 매일같이 문자로 사과를 하고 있네요. 정말 호기심에 단 한 번의 실수를 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평생을 생각하고 만났겠냐며 그때는 자신이 미쳐버린 거라며 자신은 저밖에 없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딸아이 이름을 말하는데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겨이고 자라서 그런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저와는 달리 제 딸아이가 화목한 가정에서 두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해주겠다고 아기를 낳을 때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네요. 아무튼 그 문제도 문제지만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그 사람이 임신했다는 거 못 들었냐고,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그 아이는 그 여자가 키울 거라고 했답니다. 지금은 서로가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당장은 이 상황을 만든 남편이 너무 믿고 원망스럽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제 딸아이가 아니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딸아이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를 않고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도 지금은 저렇게 아들을 내치고 제 곁에서 위로를 해주시지만 지금 마음이 어떻게 평생 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는 며느리일 뿐이고 남편이 없으면 남일 뿐인데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디 현명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3년 차가 되었고 한창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남성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른다면 나중에 너무 큰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아내를 옆에 두고 있지만 계속해서 장모님이 생각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읽어봐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가진 것 없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사업에 큰 뜻이 있었죠. 어릴 때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운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생겼죠. 결국 저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을 열심히 돈을 모았고 결국에는 동네에 작은 헬스장을 차리게 되었죠. 참 작지만 나름대로는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큰 기대도 주었고 지금의 아내도 그곳에서 만났으니깐요. 아무쪼록 처음에는 영업이 잘 된 덕분에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생각처럼 삶을 녹록지가 않더군요.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악화로 인해서 회원들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모아둔 돈은 바닥이 나서 빈털터리 신세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날이 깜깜했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진행될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밀어 준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당장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해서 빚을 다 갚았고 당장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숙박업소에 전전긍긍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저희 소식을 듣게 된 장모님이 연락이 오시더군요. 장모님 댁에서 함께 살면서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오히려 제 아내는 장모님 댁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더군요. 사실은 아내가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내가 친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게 장모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장모님은 아내의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재혼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는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아내가 곧바로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집을 나온 건 아니었고 취직을 하면서 회사 근처로 옮긴다며 자연스럽게 나와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집 밖으로 나와서 지내게 되니 함께 지내면서 친해질 시간은 딱히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 장모님은 여전히 서먹서먹한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싫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처음 재혼을 할 때 별로 싫어했던 건 아니었다네요. 물론 새엄마가 자신과 나이 차이가 1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건 몰랐다네요. 그래서 언니 같은 느낌이 강했고 엄마로 느껴지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거죠. 게다가 아버지를 믿고 결혼을 했는데 금방 세상을 떠나셔서 오히려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서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별로 친하지가 않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제 아내를 많이 위해주는 착한 심성이셨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결혼 생활을 짧게 하고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유산 덕분에 그래도 일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내가 길바닥에 나앉았다고 하니 차마 지켜만 볼 수 없으셨던 거죠. 여하튼 저는 아내가 불편할 걸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처가 살이었죠. 제 본가는 시골에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논과 밭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다시 재기하기에는 결코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계신 집이 평수도 넓은데 혼자 계시기에는 남는 방도 많았으니 저와 아내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하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평생 같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모을 때까지만 장모님 댁에서 지내자고 했죠. 결국 아내도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됐고 저희는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도 염치가 있었기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 계속해서 다녔고 저는 장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헬스 트레이너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직업의 특성상 사람이 많은 주말에는 쉬는 날이 없었고 평일 중에 하루만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출근 시간 자체도 달랐었죠. 저는 저녁에 출근을 했고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으니깐요. 어느 날 평일에 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마음 편하게 산책이나 할 겸 동네 공원에 가서 가볍게 조깅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의 의자는 나뒹굴고 있었고 장모님은 쓰러져서 앓는 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얼른 장모님께 달려 들어갔습니다. 몸 상태를 봤더니 다행히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었고 근육이 놀라서 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거실의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의자 위에 올라가셨다가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역정을 냈고 어디 다른 곳 크게 아픈 곳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허리가 조금 삐끗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기에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하셨는지 제 호의를 계속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 댁에 오고 나서 해드린 것도 없어 죄송했던 터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등 갈았으면 이럴 일 없었는데 장모님께서 계속 거절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지내기 더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니 장모님께서도 정 마음이 그러면 알겠다면서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부축하고서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장모님 댁에 들어온 지도 한 달이나 지났지만 장모님의 방에 들어가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캔들을 켜놔서인지 정말 좋은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향을 맡으며 장모님을 봤더니 뭔가 기분이 묘해졌고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다른 집 장모 사위처럼 나이차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요. 아내는 저보다 연하였고 장모님은 저보다 겨우 10살밖에 많지 않았다란 걸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회에 나가서 보면 장모님은 40대 초중반의 나이에 많지 않은 나이였고 나이를 모르고 보면 30대 중후반으로 보일 만큼 동안이셨죠.
제 입장에서는 항상 장모님으로 대했고 생각했기에 애써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 미모도 훌륭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결혼 전에 요가 강사를 하셨었기에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몸매는 솔직히 제 아내보다도 훨씬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엎드려 있는 장모님을 보니까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신을 차리고 마사지를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시던 장모님은 마사지를 왜 돈 주고 받는지 알겠다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여기저기 아픈 곳을 알려주셨고 저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불편하시다고 한 곳을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조용히 마사지만 했던 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염치 없이 처가 살이를 하는 입장이라 장모님께 함부로 말도 붙이지 못했고 약간은 내성적인 성격이신 장모님도 제게 그다지 말을 먼저 붙이지는 않으셨었죠. 그런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한마디씩 하다 보니 점점 편해지셨는지 장모님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수다스러운 모습들도 보이셨고 소리내어 웃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장모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오랜만에 즐겁게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아내가 출근을 하고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남는 여유 시간에는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죠.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느꼈지만 정말 장모님은 40대 몸매라고 하시기엔 믿어지지가 않았죠. 솔직히 눈 감고 마사지를 하면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깐요. 하지만 감히 장모님에게 결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신줄을 바로잡고는 했습니다. 여하튼 거의 매일같이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장모님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평소 장모님은 내성적이신 성격에 말도 없고 조용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점점 말씀도 많아지셨고 장난도 많이 치시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나이와 맞지 않게 티 없이 맑은 그런 해맑은 성격이라고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최근에도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연락처를 물었는데 거절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들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슬펐던 이야기들까지 제게 숨기는 거 없이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제 몸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듬직해 보였고 몸 좋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의 첫인상을 정말 좋게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장모님은 저에게 짓궂은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상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 중에 밤에는 힘을 못 쓰는 사람이 허다해서 걱정이었는데 이틀 전에 그 걱정을 덜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한참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 전이라면 아내와 제가 일세를 갖기 위해서 사랑을 나눴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아내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장모님이 다 들으셨다는 건데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장모님은 갑자기 웃으시면서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제 아내가 부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지금 혼자 지내게 된 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외롭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장모님은 갑자기 제 팔뚝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런 튼실한 팔뚝을 가진 남자가 곁에 있다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날 이후부터는 장모님의 장난스러운 스킨십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좋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큰 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을 했고 장모님에게는 저의 근무 시간이 바뀌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저는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서 같이 집으로 들어갔었죠. 그렇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장모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아내와 함께 있으니 둘이 있을 때처럼 함부로 장난을 치지는 못하셨고, 별 탈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다 며칠 뒤 저는 아침에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집 근처 커피숍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장모님은 제게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요즘 헬스장에서는 무슨 커피도 파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싶어서 고개를 들었더니 커피숍 입구 쪽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장모님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셨죠. 그날 이후로는 정말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먹서먹한 분위기였는데 그때부터는 한기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나날을 보낸 지도 몇 주가 지나갔고, 아내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1박 2일로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색한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라 솔직히 그때부터 너무 초조했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서 밤새도록 술이나 먹고 들어올까부터 시작해서 여행이라도 다녀온다고 할까 등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가 자리를 비울 때 기회다 싶어서 같이 자리를 비우면 일을 더 악화시킬 것 같아서 차마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이런 불편한 관계로 계속해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결국 정면 돌파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워크숍을 간 날 삼겹살과 소주 등 장모님께서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잔뜩 사들고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의 방 문을 노크하면서 장모님께 그동안 죄송했다며 함께 먹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게 많이 화가 나신 장모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고, 결국에는 장모님은 제 성화에 모시겨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기를 구워서 쌈도 싸드렸고, 장모님의 잔이 비지 않도록 소주도 계속 채우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장난이라고 제 몸을 계속 만지시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그게 그렇게 싫어서 거짓말까지 하고 그랬냐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랬으면 굳이 안 했을 텐데 왜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또 화가 나신 장모님을 보면서 당황한 나머지 사실 싫어서 그랬던 것 아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곧바로 싫은 게 아니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사실 장모님께서 저를 만지실 때마다 좀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죠. 장모님은 그때부터 뭔가 표정이 달라지시더니 무슨 느낌이 이상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도 취했겠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도 있었던 터라 생각 없이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처럼 젊으시고 예쁘신 분이 저를 만지시니까 당연히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랬다고, 저도 남자인데 아무렇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겠냐고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마구 말을 했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고,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장모님과 저는 그냥 연신 술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만회하고자 장모님에게 시덥지 않은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술만 연신들이 붙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술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모님은 실수로 옷에 음료수를 쏟게 되셨고, 옷을 갈아입고 오신다고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나서는 장모님 방에 문이 열려서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술잔을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장모님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많이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것 같아. 너도 그렇지 않냐며 제게 묻더라고요. 저도 술에 취한 나머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갑자기 제게 다가오셔서는 우리 오늘은 기억에서 지우자 하고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인지 무언가에 홀렸던 건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인해 두통을 겪으면서 일어났는데 순간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너무 두려웠죠. 저는 장모님이 깰까봐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평상시처럼 식탁을 치우고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던 중에 장모님도 일어나셨는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가 먹을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장모님은 더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주칠까봐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었고 장모님은 따로 아내를 부르더니 통장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어도 오피스텔 보증금 정도는 될 것 같다면서 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장모님 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새로운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날 일은 잊으려고 무던히도 애써봤고 사실 금방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미쳐버린 건지 그날 있었던 일이 너무 생생하고 그립다고나 할까요? 정말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 아내를 옆에 두고서 저는 장모님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차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욕을 먹어 마땅한 그런 일인 걸 잘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수학 공식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모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나면 제 마음이 착각을 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장모님에게 연락을 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냥 얼굴만 보는 건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연락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부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고 올해 39살이 된 남자입니다. 남들에겐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들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겪다 보니 제 스스로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처제로 인해 저는 너무 큰 고민이 생겨버리고 말았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 막장 같은 상황을 벗어나야 할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7년 전에 결혼을 해서 제 아내와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툼 없이 행복한 삶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어디 하나 나무랄 게 없는 너무나도 착한 심성의 여자였었죠. 처음 만나게 된 건 제가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나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었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저를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하다 보면 제 인생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 장소에 도착을 했고 저는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제 아내였죠. 아내는 맑고 고운 미소로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햇빛에 비친 미소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첫눈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죠.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아련했었던 기억이네요. 하지만 그녀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외모도 남들보다 별로 뛰어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죠. 저는 생전 처음 봉사활동을 오다 보니 너무 뻘쭘한 나머지 어색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게 다가온 그녀는 또 다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죠. 처음 오시냐고 물었고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했는데 잘 부탁드린다면서 악수를 건네더군요.
손을 마주 잡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을 이 여자와 평생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그럴 뿐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도 없이 묵묵히 일만 했고 남자답지 못하게 숙기도 없었죠. 그렇게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도 3개월이 지나갔을 무렵 그녀가 제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 드문데 정말 성실하신 것 같다더군요. 그러더니 언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오늘 식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말을 내뱉어버린 순간 아차 싶었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들었죠. 그런데 너무 의외로 그녀는 웃으면서 안 될 거 없죠 라며 제게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그날 저와 그녀는 처음으로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법 말도 하면서 장난도 치고 할 무렵 저는 어느 정도 성격이 예전보다 밝아진 게 느껴졌죠.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겠다 싶었고 운이 좋게도 금방 취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사 일을 하면 봉사활동을 나오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좋아하게 되었다며 이곳에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자 제 진심이 통했는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 저와 그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연애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도 있었죠.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 저는 평생을 함께 지내자고 프러포즈를 했고 처음 제 고백을 받아 주었을 때처럼 그녀는 제 프러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떠나 보내게 되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남들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형편이었고 저 또한 그저 그런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서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제 형편을 잘 아는 그녀였지만 제 프러포즈를 흔쾌히 받아주었죠. 어떻게 이렇게 착한 여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고 너무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친정을 찾아 뵙게 됐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처럼 너무나도 착하시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잃어서 그동안 아들로서 참 고생이 많았겠다며 당장 살 곳이나 이런 건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아만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안의 돌연변이는 늘 있다고 하듯 아내의 친정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더군요. 제 아내는 저보다 5살이 어렸고 아내의 동생은 저보다 10살이 어렸습니다.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아내와는 다른 분이기에 엄청난 미인상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릴 때부터 외모가 출중해서 연예인 스카웃도 많이 받아봤고 미인 대회까지 나가서 입상을 할 정도로 훌륭한 미모였죠. 하지만 예쁜 미모와 달리 성격은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데도 들리라고 말하는 건지 장모님에게 말하더군요. 왜 저렇게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집안도 좋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라며 하는데 장모님은 조용히 하라고 하는 모습까지 다 보였었죠. 그 착한 아내도 동생과는 별로 친하지가 않다고 하더군요. 나이 차가 많이 나서 그런 건지 동생은 자신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고요. 예쁜 미모 때문에 항상 남자들이 주변에 붙어 다녔고 학창 시절에는 늘 싸움을 제일 잘하는 남자들만 만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는 셀 수 없이 많은 설득해봤지만 절대로 달라지지가 않아서 더 이상은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걸 느낀 뒤로는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제가 어떤 소리를 해도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아무쪼록 그런가 보다 했었고 저와 아내는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를 꼽으라면 바로 그날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저와 아내를 닮은 이세를 낳아서 기르자고 얘기를 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질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죠. 결혼을 한 지 2년 만에 제 아내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에 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버렸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갑자기 외톨이가 되어버린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이 들었고, 나쁜 생각까지 해버릴까 할 정도로 힘이 들었죠. 하지만 저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불효를 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을 놓아버린 듯이 살아갔습니다. 기계처럼 회사만 다녀오고 갈 뿐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는 그냥 로또나 당첨돼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마음을 먹은 뒤로 저는 1년이 넘게 어머니의 용돈과 최소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로또를 사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 그 결과 3등까지는 3번 정도가 됐지만 2등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래도 많은 걸 내려놓고 하다 보니 마음만큼은 편했습니다. 잃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결국 하늘이 제게도 기회를 주었죠. 1등이 당첨이 되었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날까지 잠도 한숨 제대로 못 잤고, 매일 같이 꿈을 꾸는데 당첨이 안 된 것부터 시작해서 로또가 망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별의별 꿈을 다 꿨었죠. 아무튼 그런 걱정들은 무의미했고 결국 당첨금을 받게 되었죠. 세금을 다 떼고 보니 실수령액은 10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막상 그런 큰 돈이 생기니까 이걸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먼저 돈을 쓰게 된 곳은 제 아내의 납골당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긴 거였죠. 너무 슬펐습니다. 아내가 있었을 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으며 너나는 걸 다 해줬을 텐데 싶어서 눈물이 펑펑 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 어머니의 집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을 해봤죠. 남은 금액으로는 평생 먹고 살기에는 무리였기에 젊은 시절 생각해보던 요식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과감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경력이 없어서 많이 서툴렀지만 남들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남던 잔반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고 갈수록 손님들이 늘어나서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남들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해오던 중 갑자기 장모님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지셔서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연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서운해서 말씀드렸죠. 언제는 아들이라고 하시더니 이런 걸 고민하시냐며 당장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의식이 없으셨던 상태셨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요 근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답니다. 결국에는 상황이 힘들어지다 보니 직원들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융통하려다 사기까지 당하게 되셨답니다. 그 충격으로 며칠 동안 앓으시다가 결국 쓰러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의 손을 꼭 잡고 제가 여유 자금이 있으니 도움을 드린다고 했죠. 장모님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며 자신의 딸로 인해 제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면서 어떻게 그 돈을 받겠냐며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오랜 설득 끝에 장모님께 결국 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처럼 저를 대해주시던 장인어른은 끝끝내 버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죠. 결국 제가 해드린 돈과 장인어른의 보험금을 합쳐서 겨우 빚쟁이 신세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느라 항상 친정의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었고 처제도 자주 마주하게 되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처제가 너무 힘들다면서 술 한잔 사주시면 안 되냐고 제게 묻더군요. 그래서 어려울 거 없는 부탁이었기에 처제와 저는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창 술을 마시다 술이 조금 취하니까 처제는 아내 얘기를 꺼내더군요. 언니에게 너무 못했던 게 매일 생각났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잘하고 싶다고. 착한 언니를 왜 빨리 데려갔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다며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게 잘못했던 부분들도 너무 미안했다며 철이 없어서 했던 짓이지만 형부에게 상처를 준 걸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밉다고 울면서 말하는데 그 말에 저는 처제의 진심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처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만 예쁠 뿐만 아니라 본래 성격은 역시나 부모님과 아내를 닮아서 착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처제와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서먹했던 사이가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고 말을 이어가다가 처제는 제게 질문을 했죠.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이 많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래서 약간은 당황했지만 거짓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왠지 로또 당첨이 되어서 벼락부자가 됐다라고 말하기는 창피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냥 예전에 묵혀두었던 주식이 조금 올라서 그걸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도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장사가 잘 된다고 했던 그 말이 제 인생에 있어서 천추의 한이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여하튼 그날 술자리를 계기로 처제와 저는 종종 밥도 먹고 술도 마시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인간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후회가 되는 일이었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처제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제에게 용돈을 주고 지냈었기에 그날도 제가 술값을 계산하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처제가 일해서 돈을 벌었다며 자기가 술을 산다고 하더군요. 처제가 일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서 의아하긴 했지만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대신 저보고 다음 술자리를 사라고 해서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제가 술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 자리에서만 마시고 헤어지다가 처음으로 술을 더 마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처제는 평소와 다르게 계속해서 제게 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밖에서 남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예쁜 여자가 저런 남자랑 있지? 남자가 돈이 많나 보지 뭐 이런 식의 대화였습니다. 저를 깎아내리는 소리였지만 내심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보니 처제는 누가 봐도 예쁘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처제가 예쁘다는 건 잘 알고 있었죠. 미인 대회에서 입상할 만큼 예뻤던 외모였고 항상 관리를 잘해왔던 터라 군살도 없었으니깐요. 근데 평소와 달리 처제도 많이 취했던 건지 계속 저에게 스킨십을 하고 기대려고 하더라고요. 맨 정신이었으면 뭐하는 짓이냐고 했을 테지만 저도 술이 많이 취해서 미쳐버린 건지 처제의 모습이 여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술을 마시는 내내 손을 꼭 잡고 있다가 결국에 둘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처제와 저는 사귀자라는 얘기만 하지 않았을 뿐 연인과 다름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 생각에 절대 이건 아니다 싶었고 이런 관계를 그만하자고 만나서 얘기하려고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면 너무 예쁜 미모에 홀려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었죠. 그런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오다 보니 너무 자연스러운 만남은 그 누구도 모르게 몰래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평생 겪지 못해본 유례 없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항상 많은 수익을 유지해 주었던 저희 식당도 너무 큰 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루에 매출 300만 원은 찍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30만 원도 못 팔게 되자 그때부터 상황은 너무 심각하게 돌아갔던 거죠. 몇 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기에 모아뒀던 돈들은 시설 재투자로 많은 자금을 지출한 상태였었고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도저히 끝날 줄 모르는 상황에 모든 걸 포기하게 되었죠. 그동안 모든 정성을 쏟아 부었던 가게를 폐업 처리를 하는데
정말 한숨만 나오고 너무 슬펐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한마디로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처제는 제가 폐업 처리를 하자 급격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힘들 때부터도 많이 달라진 걸 느끼긴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약속을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러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저를 못 살게 굴었죠. 지금 상황 힘든 거 잘 알지 않냐고 해도 짜증을 내면서 결국에는 항상 받아갈 정도였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난 뒤 저는 앞으로 다시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처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제는 일단 자신에게 있는 돈 전부를 맡겨두라고 하더군요. 사업하는 사람을 못 믿겠다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만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집에 잡혀있는 전세자금 5천만 원이 닿았죠. 그래서 저는 월세로 옮겨가기 위해 그 돈을 받게 되었고 곧장 처제에게 다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금했다라고 문자를 한 이후로 단 한 통의 답장도 전화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넘어간다 싶어서 처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처제는 어떤 건장한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타나더군요. 정말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 남자와 맞붙어서 절대로 이길 자신이 없었지만 제 눈에는 이미 그런 게 보이지 않았고 욕을 하면서 뛰쳐나갔죠. 처제는 깜짝 놀라더니 왜 여길 찾아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돈 찾으러 왔지 왜 연락을 안 받냐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처제는 갓잔타는 듯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욕을 내뱉더군요. 내가 너한테 그동안 당해온 게 있어서 위로금 차원으로 생각하고 받은 건데 뭐가 문제냐면서 감옥에 안 보낸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제도 저와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저 저는 돈을 주는 기계처럼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 건장한 남자가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내가 네 처제되는 여자 남자친구인데 무슨 헛소리를 짓걸리냐고 하더군요. 인간 같지도 않은 짓 해놓고 무슨 염치로 여길 오냐면서 마음 같아서는 묵사발 내주고 싶은데 지금 사고치면 안 돼서 겨우 참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밀쳐버리고는 처제의 집으로 둘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그 남자는 건달이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고 사고를 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봐서 느낌이 왔죠.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남자와 짜고서 제게 돈을 뜯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같지도 않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감히 처제와 연인으로 지냈다니 저는 차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당장 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 5천만 원으로 어떻게든 재기해보려고 했던 사업 미천이었는데 너무 절망적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제가 다시 그 돈을 받아낼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돈도 돈이지만 이러면 안 되지만 처제가 그 놈과 붙어 있을 걸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한심한 질문이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